수사하십시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 다 해봤습니다. 대통령 수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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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은 우리 요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종북 좌파들은 대통령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민심이 폭발하면 어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윤 대통령 꼭 부정선거 수사하십시오. 명령만 내리면 됩니다. 검찰이 움직일 거고 경찰이 움직일 겁니다. 수사하십시오. 여러분, 고소, 고발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피해 당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의 권리로 말씀드립니다. 이장을 수사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구호를 소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하늘을 올리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잘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하늘을 울리게 해야 됩니다. 제가 먼저 외치겠습니다. 제가 정의가 하늘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울리게 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정의가 하늘을 하면 울리게 하라. 저 대통령실에 다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의가 하늘을, 정의가 하늘을 울리게 하라. 정의가 하늘을 울리게 하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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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핸드폰 분실하신 분 계십니까? 핸드폰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둘 테니까요. 누가 핸드폰 잃어버리셨다는 분 있으면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현진. 예, 현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 조용히 챙기시고요. 지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정말 질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질서 지켜주시고요. 저희 경찰이 앞으로 인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용히 따라 나섰으면 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구호를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야 돼요. 지금서부터 이 앞줄서부터 좀 나가세요. 7번 출구까지는 인도로 이동하고 7번 출구서부터 용산역까지는 행진합니다. 7번 출구 황교안 대표님과 같이 쭉 나가세요. 그 나중에 하세요. 다음 주에 하시면 돼요. 네, 빨리 나가세요. 대표님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예, 대표님 신속하게 오세요. 네, 빨리 가세요. 네,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현수막 안내해 주세요. 현수막 대표님 빨리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이 삼각지역 7번 출구로 가시면 됩니다. 황교안 대표님 행진하시면서 삼각지역 7번 출구로 가시기 바랍니다. 행진하시면서 말씀하세요. 행진하시면서 이쪽으로 오세요. 최현욱 네, 요 끝나고 올라가시면 돼요. 네. 그 민경 대표님 같이 오세요.
김민영 대표님, 네, 같이 오세요, 이쪽으로. 네, 성창중 목사님, 같이 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지금 행진이 네, 취소가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삼각지역 7번 출구로 인도를 통해서 이동하십니다. 네, 여러분 쭉 다음 인도, 집회 때에도 이와 네. 같이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맹수원 교수님도 제일 앞에 서세요, 대표님과 같이. 네.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7번 출구로 인도를 통해서 이동하시고 7번 출구에서 지금 여기 신용산역 7번 네. 출구에서 직진해서 우회전해서 용산역 광장 앞으로 해서 직결해서 애국가 제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 예. 네, 다음 주에도 바로 이 자리에서 4.20 총선 수사 촉구 집회를 엽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도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서 4.20 총선 수사 촉구 집회를 엽니다. 매일매일 오셔야 돼.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요. 네. 다 접어주고 부정선거 일을 쫙. 네,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네, 10명당 현수막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맞나요? 10명당 현수막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쭉 따라가시면은요, 용산역 광장 앞 도로에서 집결을 합니다. 예, 그곳까지 예, 행진을 하겠습니다. 용산역 광장 앞입니다. 총선 조작범들을 찾아낼 해법이 제시됐습니다. 부정선거였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의외로 간단한 방법인데 이 간단 명료한 해법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에서 승리한 선거구는 42곳,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승리한 선거구는 203곳, 42대 203. 결국 사전투표가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값은 통계과학의 대원칙인 대수의 법칙에 위배됩니다. 일각에선 사전투표 참여 유권자가 민주당 지지 성향이라고 해석하지만 이는 입증된 적 없는 허구적 주장일 뿐입니다. 조작투표를 부정하기 위한 허구적 논리를 내세우는 자들과 같은 논리로 따져본다면 서울의 425개 동 모두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유권자는 당일 투표에 압도적으로 투표해야 했지만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집단이 같으면 표본 집단도 같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의 아주 근소한 차이가 나야 하는데 그 누구도 보정할 수 없는 통계학적 법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지난 총선에서도 이번 총선에서도 연거푸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사전투표 425개 중 전부가 민주당이 승리했다면 이 425번 연속은 최근에 약속한 이 쾌타라는 이 현재 도량형으로도 표기할 수 없는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가능한 패턴이 2020년 4.15 총선에 이어 이번 4.10 총선에서 또다시 등장하면서 과학자들 사이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떠올랐고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를 전직 국군 기무사령부 전산과장이 제시했습니다. 기무사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 육군사관학교 34기 장재현 미국 오리건대 전산학 박사는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유권자의 투표지 3장당 1장씩을 전산상으로 부풀려서 민주당 후보에게 더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투표지 3장당 가짜 투표지 1장을 더했다.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제가 앞서 보도해드렸듯 공병호 경제학 박사가 개표 통계가 발표된 지 단 서너 시간 만에 조작값을 찾아냈다는 그 주장과 같은 주장입니다. 경제학 박사와 전산학 박사, 이 두 사람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찬수 축구선수가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함께 선거운동을 해 주목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인천 계양을의 경우 본투표에서 원희룡 후보가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졌습니다. 결국 최종 결과는 이재명 승리로 끝났죠. 선관위가 전산 조작을 어떻게 했길래 당일 투표에서 패배한 이재명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냐 하면요.
사전투표 전산망에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플러스 1 이렇게 무한 반복하게 프로그램을 짜면 됩니다. 수를 세다라는 뜻의 카운트에 1과 2는 통과하고 3이면 3을 통과시킨 후에 더하기 1을 해서 4가 되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버린 것. 즉 공짜표 1개가 추가되는 식으로 선거 조작이 이뤄진 것이라고 정 박사는 분석했습니다. 뻥튀기 된 전산 가정값은 실물 투표지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실제 유권자들이 도장을 찍은 투표지는 개표소에서 나와 선관위 서버에 보고됐는데 선관위 전산 프로그램에는 25%의 가짜 투표지까지 개표 화면에 잡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리를 하면 실무 투표지를 위조로 넣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장 박사는 확언했습니다. 사전선거를 프로그래밍한 선관위 전산 운영 시스템을 감리해야 한다고 말한 장재원 박사는 감리에 필요한 시간은 단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검찰 수사도 필요 없고 압수수색도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장 박사는 행정안전부 고시만으로도 정보 시스템 감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기술 감리사 한 10명을 30대 전산 천재들을 전국에서 공모해서 뽑은 뒤에 감리하게 한다면 모든 의혹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천재들을 모아서 선관위 전산망 일주일만 감리하면 모든 게 다 끝난다. 실행이 된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기쁜 일이지만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가 움직여줘야겠죠. 장 박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선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개발팀을 가진 정보관리국 중 정보운영과에서 총선, 대선을 관리하는 선거정보 1개 과장을 포함한 담당자 6명의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모든 의혹을 간단하게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조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되려 선관위가 떳떳해지는 일이 될 테니까 선관위도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할 명분이 있겠죠.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죠. 지난 4.15 총선에선 4년이란 시간 동안 무수히 많은 증거가 쏟아져 나왔는데 조작을 왜 아직도 밝혀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장 박사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다들 하드웨어만 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CCTV에 투표함이 가려진 모습이나 투표지 인쇄 불량 등은 모두 하드웨어입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을 가리고 무슨 짓을 했는지 투표지가 배춧잎처럼 시퍼렇게 나오고 지금 막 인쇄한 것처럼 빳빳하고 이런 것에만 집중했는데 이런 증거들은 선관위와 한통 속인 대법관들이 다 기각했기 때문에 조작 선거를 해결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소프트웨어인 국가기관 전산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법률상 감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장 박사는 직접 증권 예탁원 등을 감리해서 문제점을 찾아낸 전문가입니다. 그만큼 정부가 장 박사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의 패배가 네 탓이네 내 탓이네 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